안녕하십니까. 퍼스트 삼성안과의 최성호입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옵텍의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픽 IOL 토릭 렌즈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렌즈의 특장점, 두 번째로는 최적의 결과를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환자 요인과 증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믹스 매치의 결과입니다. 먼저 이제 특장점인데요. 우선 이 렌즈는 원피스 IOL입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스펠 칼리브레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가 마이너스 0.1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컨티뉴어스 트랜지션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뜻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옵틱이 이제 far, near 이렇게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far와 near 사이에는 특수하게 디자인을 해서 중간거리의 시력도 연속적으로 보이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CTF 옵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니어의 경우에는 에드 파워가 플러스 2.75디옵터인데요. 스펙타클 플랜에서는 한 2디옵터 정도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옵틱은 멀티 세그멘티드 옵틱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개의 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중간 쪽과 바깥쪽 원은 이제 파와 니어가 5대5로 되어 있고 또 중심부의 경우에만 이제 알사탕 모양의 파 영역이 있고 양 옆으로 니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부의 가장 긴 직경이 2.6mm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필 사이즈가 2.6mm보다 작을 경우에는 니어가 상대적으로 덜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원거리가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필 디펜던시에 대한 것일 텐데요. 이 그래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필 다이아미터가 이제 커지게 되면서 이제 니어 포션의 분포가 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피필 사이즈가 2mm의 경우에는 약 25%의 니어, 약 3mm 직경의 경우에는 약 35%의 니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필 사이즈가 2mm 이하일 경우에는 좀 파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근거리 시력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피놀 이펙트 때문인지 근거리 시력이 또 잘 나오는 환자분들이 꽤 있는 것을 경험상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파와 니어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있는 좀 비교적 약간 복잡해 보이는 그런 구조이긴 하지만 이런 구조 때문에 만약에 피필이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앵글 카파가 좀 크거나 앵글 알파가 큰 환자 또는 수술하다가 잘못해서 옵틱의 앰퓨테이션이 있을 경우에도 디센트레이션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력이 비교적 잘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만약에 앵글 알파나 앵글 카파가 큰 경우 그래서 여기 이 파란색이 이제 렌즈의 광학부 옵틱 엑시스이고 그 다음에 붉은색이 비주얼 엑시스인데 이 사이 거리가 먼 경우에는 프리시전의 경우에는 렌즈의 위치를 돌려서 이제 원거리 쪽으로 비주얼 엑시스가 오도록 하게 되면은 렌즈가 제대로 또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디프렉티브 아이올의 경우에는 렌즈를 회전시켜도 이 간극을 보정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렌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이오메트리 결과일 텐데요. 저는 아이올 마스터 700 그리고 이제 아르고스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 사용했던 초기 환자들 대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프리딕션 에러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3개월째 MR을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아르고스의 경우에는 제가 바렌 유니버셜 2, 헤이지스, 홀라데이 2, 호포큐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한 0.1디옵터 정도의 원시 쪽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아르고스의 경우에는 똑같은 공식에 대해서 한 0.3디옵터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식들이 똑같은 상수를 장비만 다르지 똑같은 상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XR 랭스를 측정하는 그 방법이 두 장비 사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아르고스를 가지고 이 렌즈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근시 쪽으로 0.3디옵터 정도 타겟을 잡으셔야지 M에 가까운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상수를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적합한 각 공식에 대한 상수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그 다른 기회를 통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굴절력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처음에 수술 직후에는 약간 근시로 나타났다가 한 3개월 정도 되면서 M에 가까운 값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3개월과 12개월 사이에 변화를 나타내는 그 논문을 발췌를 했는데, 이제 굴절력의 경우에는 약간의 원시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또 나은 원거리 시력의 경우에는 3개월보다 12개월째 원거리 시력이 더 증가를 하였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대 교정을 한 상태에서 근거리 시력의 경우에는 12개월째 좀 더 향상되는 쪽으로 나타났지만 이 경우에는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디포커스 커브일 텐데요. 이 그래프에서는 연두색의 프리시즌과 프리시즌 프레스바이오픽 렌즈와 그 다음에 모노포칼 렌즈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시즌은 플러스 2.75디옵터의 에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스펙타클 플랜에서는 2디옵터에서 근거리가 피크가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도 마이너스 2디옵터일 때 시력이 한 0.8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보통 우리가 책을 보는 한 30에서 40cm 거리에서는 니어 차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J3나 J4 정도에 해당되는 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프리시전에서 약간 좀 아쉬운 면이긴 한데요. 현재 이제 핸드폰이나 이제 모니터 같은 거 또는 신문 같은 거를 많이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 사람은 팔이 짧기 때문에 한 30cm에서 40cm 거리에서 책을 많이 보게 될 텐데 기존의 디프렉티브 렌즈 중에서는 J2나 J1까지 보이는 렌즈들이 있기 때문에 프리시전이 여기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즌을 저 같은 경우에는 양안에 삽입할 경우에 한쪽 눈은 far를 타겟으로 이제 삽입을 하고요. 반대쪽 눈은 마이너스 0.5 정도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양안으로 보게 되면은 J2나 J1까지도 쉽게 보고 또 원거리 시력도 1.0 이상 나타나게 됩니다. 대비감도 검사 결과인데요. 이것도 역시 다른 논문에서 이제 인용을 한 것인데 이 연두색이 정상군의 결과인데요. 그 포토픽 컨디션에서 파란색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픽 렌즈의 결과가 정상군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티날 이미지 퀄리티에 관련된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 아쉽게도 그 프리시전 렌즈가 이제 출시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온 것이 리프렉티브 렌즈로 여태까지 많이 사용되어 온 렌티스 M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파놉틱스와 AT 리사트리에 비교한 논문인데요. 디프렉티브 IOL인 리사트리와 그 파놉틱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원거리와 중간거리, 근거리가 이제 같은 동축에서 빛을 나눠서 이제 망막에 맺히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밝은 빛을 중심으로 주변부에게 퍼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에 맺히는 이미지 자체는 형태가 비교적 유지가 되지만 대비감도 주변부로 이렇게 좀 소실되는 빛 에너지의 양이 많고 또 서로 이미지가 겹치는 그런 특징 때문에 대비감도가 떨어지고 또 주변부 상이 좀 흔들려 보인다라고 이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대비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하이오드 에버레이션이나 아니면은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시력이 좀 떨어지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리프렉티브 렌즈인 렌티스 M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제 원거리가 위에 있고 근거리가 이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파이고 아래쪽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니어인데 이제 원거리와 근거리 모두 이렇게 상이 좀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기 때문에 이제 동그랗게 점이 나타나야 되는데 마치 물방울 모양처럼 좀 늘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넣은 경우에 일부 환자분들 중에서는 글자를 볼 때 글자가 좀 길게 늘어져서 좀 형체가 구분되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시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렌티스처럼 극단적으로 파와 니어가 이렇게 중간에서 접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파가 이제 중심부에 넓게 자리 잡고 있고 양 옆으로 니어가 있다 보니까 파 비전의 경우에는 비교적 선명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중간거리나 근거리의 경우에는 이 니어가 양 옆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겹쳐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한 달 지나면서 그 겹쳐 보이는 증상이 이제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학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멀티포칼 렌즈는 에스페릭 렌 타입이죠. 그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스페리컬 에버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에스페릭 IOL입니다. 우선 스페리컬 IOL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곡률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리컬 IOL의 특성상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디옵터가 이제 증가하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스페릭 타입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제 프리시전은 네거티브 스페리컬 에버레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주변부보다 중심부의 빛 에너지가 좀 더 앞쪽에 맺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각막의 포지티브 스페리컬 에버레이션을 상쇄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망막 쪽에서는 이제 그 에버레이션이 프리가 되는 그런 상태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프리시전의 새로운 그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토릭 서피스인데요. 그 실린더를 담당하고 있는 그 굴절면은 반대쪽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기존의 그 프리시전을 제외한 모든 토릭 IOL의 경우에는 구면 타입의 토릭 서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시전은 에스페릭 서피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스탠다드 토릭, 그러니까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피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제 토릭 렌즈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왼쪽이 이제 프리시전인데요. 이제 구면 렌즈의 특성상 주변부로 갈수록 그 굴절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색깔이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워가 높아지는 것을 나타내고요. 프리시전의 경우에는 토릭 렌즈 서피스가 비구면이기 때문에 같은 경선 안에서 다 동일한 디옵터의 굴절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굴절력을 가졌을 때의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퓨필 사이즈가 이렇게 작을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서 이제 퓨필이 커지게 되면은 프리시전의 경우에는 이제 같은 경선 안에서 색깔이 계속 동일하기 때문에 굴절력의 차이가 없지만 스탠다드 토릭, 그러니까 구면 렌즈 타입의 실린더의 경우에는 이제 굴절력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실린더의 디옵터가 높아질수록 에버레이션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 그 만약에 IOL에 미스얼라이먼트가 있을 경우에도 시력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퓨필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는 둘 다 이제 보라색에 걸쳐서 이제 그 경선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퓨필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좀 더 뚜렷하게 이제 그 구면 렌즈의 경우에는 이 경선이 보라색에서 파란색까지 다양한 색깔이 걸쳐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렌즈가 로테이션 될 경우에는 훨씬 더 시력의 예후가 스탠다드 토릭의 경우에는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프리시전 토릭의 경우에는 훨씬 더 선명한 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로테이셔널 스테빌리티인데요. 삽입한 렌즈가 이제 회전을 안 해야지 좋은 렌즈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프리시전 토릭과 그 다음에 테크니스 토릭을 비교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삽입을 하고 나서 팔로우 과정 중에 산동을 해서 렌즈가 얼마나 돌아갔는지를 비교를 하였는데, 이제 프리시전은 평균 1.5도, 테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2.56도로 통계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요. 또 광학적인 측면에서 프리시전이 스페리컬 에버레이션이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더 좋은 시력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 프리시전 토릭의 또 다른 장점은 그 1도 돌아갈 때마다 보통 평균적으로 토릭 렌즈는 3.3%의 난시가 교정이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프리시전 토릭은 그 비구면 특징 때문에 여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한 1.6%밖에 소실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비감도가 높은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픽 그 멀티포칼 렌즈와 또 트랜지셔널 코닉 토릭 IOL을 합친 이 조합은 아마도 멀티포칼 렌즈 중에서는 에버레이션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최적의 결과를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요인인데요. 우선 멀티포칼 렌즈를 저희가 삽입할 때 고려하는 점들이 불규칙 난시, 그 다음에 앵글 카파, 퓨필 사이즈, 또 환자가 니어비전을 얼만큼 잘 보는지 등일 텐데요. 이제 옵텍에서도 이제 그 브로셔에서 제가 발췌한 것인데, 안경을 아예 안 쓰길 원한다거나 아니면 깐깐한 성격, 뭐 MGD, 수술 후 난시가 1디옵터 이상 남을 확률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두운 곳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분들, 아니면 근거리 시력이 비교적 좋거나 에버레이션이 높은 경우에는 사용할 때 좀 주의하라, 이렇게 있는 걸 그대로 제가 가져왔거든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이제 그 디프렉티브 IOL과 달리 이제 리프렉티브 IOL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디프렉티브 IOL에 관련돼서 알려져 있는 각막 혼탁이 있을 때 쓰지 말아라, 또 불규칙 난시가 얼마 정도 있을 때 쓰지 말아라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리프렉티브 IOL의 경우에는 좀 그 기준이 달리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디프렉티브 IOL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 케이스에서 리프렉티브 렌즈를 썼을 때, 이 프리시전을 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 증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62세 연자 환자분이시고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토포 모양을 보면은 에이시메트릭 보타이가 중심에 보이고 위쪽이 이제 비교적 스티프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복 검사를 했을 때 비교적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 눈이고 왼쪽도 동일하게 이제 중심부가 불규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불규칙한 난시가 있을 경우에는 각막 혼탁 또는 뭐 건조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혼탁도 없었고요. 이제 건조증만 좀 약간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저는 이제 디프렉티브 렌즈를 쓰질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펜타캠에서 3mm 존에서 하이오드 에버레이션이 오른쪽이 0.45, 왼쪽이 0.48로 이제 보통 0.3 마이크로미터 이상 되면은 멀티포칼 렌즈 사용할 때 주의를 하라고 하는 그 기준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6mm 존에서의 코막 값이 오른쪽이 0.64, 왼쪽이 0.56인데 보통 논문에서 0.35 이상이면은 멀티포칼 렌즈를 권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저는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안에 프리시전 프리스바이오픽 토린 렌즈를 넣었고요. 이제 왼쪽은 타겟을 마이너스 0.58로, 오른쪽은 이제 MA를 타겟으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과 관찰을 쭉 했는데 약 한 달 정도 뒤에 팔로우업을 해서 이제 보니까 오른쪽은 시력이 1.0 정도 나오고 1점이 나오고 왼쪽은 1.0 정도, 1.0에서 0.9 정도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왼쪽은 타겟을 마이너스 0.58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MA에 가깝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불규칙한 난시에서 시력이 이제 1.0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리시전 이 렌즈는 1.0 시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거리 경우에도 J4 렌즈로, 원래 시력이 이제 J12밖에 보지 못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한 케이스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각막 혼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아주 미세하게 혼탁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위에가 오른쪽 눈이고 아래가 왼쪽 눈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이 혼탁 때문에 오른쪽은 하이오드 에버레이션, 3mm는 하이오드 에버레이션이 높지는 않지만 왼쪽은 지금 0.486으로 꽤 높게 되어 있고, 토포를 보시면 중심부가 꽤 불규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왼쪽은 디프렉티브 IOL을 쓰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든 눈이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토포 모양은 비교적 괜찮고 하이오드 에버레이션도 높지만 괜찮지만 이제 각막 혼탁이 있기 때문에 역시 디프렉티브 IOL의 금기인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 프리시전을 넣었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파, 왼쪽은 타겟을 마이너스 0.5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팔로업을 한 열흘 정도 했는데요. 오른쪽은 목표대로 1.0을 잘 보고 있고, 왼쪽은 제 타겟에 맞게 마이너스 0.5디옵터 정도의 굴절력이 나오고 있고, 제 시력은 0.6, 근거리는 J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을 했을 때 1.0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하이오드 에버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이 프리시전 렌즈가 톨러런스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좀 더 심한 하이오드 에버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고요. 이제 이분은 이제 용접을 하시는 분인데 퓨필 위쪽 경계 부분에 이렇게 혼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펜타캠에서 덴시토그래피에서 보면은 이제 검게 보이는 혼탁이 이렇게 이 부분에 매치가 되고 있고, XR 맵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플랫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상태에서는 디프렉티브 렌즈가 이제 금기인 환자라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또 하이오드 에버레이션도 0.5 정도로 꽤 높습니다. 그래서 펜타캠에서는 0.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하이오드 에버레이션이 있으면 멀티포칼을 쓰지 말라라고, 여기 그 노란색 클릭을 해보면 이게 풍선창이 뜨거든요. 그런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여러 번 이런 경험들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파셋이 있는 쪽은 프리시전 렌즈 토릭을 넣었고, 이제 왼쪽은 디프렉티브 IOL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약 한 14일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시력 결과를 보시면은 프리시전 너온 쪽이 1.0을 보고 있고 또 양안으로 봤을 때 근거리가 J1까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좀 심한 드라이 아이 케이스입니다. 이제 토포를 찍었을 때 이제 모양이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우안의 저희 토포인데 연속적으로 촬영을 했을 때 계속 모양이 이제 다양하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중심부도 좀 비교적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안 역시 이제 중심부가 모양이 계속 불규칙하고 토포 모양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납니다. 하이어드 에버레이션 오른쪽이 마이너스 0.499, 왼쪽이 마이너스 0.47로 역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눈에서 만약에 디프렉티브 IOL을 쓰게 되면 제 경험상으로는 잘 나와봤자 한 원거리가 0.8 정도, 평균적으로 한 0.67 정도 나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 역시 양안에 프리시전을 넣었고요. 왼쪽은 약간 근거리 쪽으로 타겟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넘어서 시력을 보시면은 우아는 1.0으로 잘 보고 있고 왼쪽은 이제 타겟에 맞게 0.7 정도 보고 있고 최대 교정 시력이 양쪽 다 한 1.2 정도로 상당히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아이에 대해서도 이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픽 렌즈가 리프렉티브 타입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후가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믹스 앤 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믹스 앤 매치를 하는 주된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인공성체, 다초점 인공성체가 뭐 20, 30대 눈처럼 완전히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각각의 다 특징과 장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그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믹스 매치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 레티날 이미지 퀄리티 앞에서 제가 그 사진으로 보여드렸었는데 레티날 이미지 퀄리티의 경우에는 디프렉티브 IOL이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비감도 시력의 경우에는 리프렉티브 타입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각막에 불규칙 난시가 있거나 혼탁 또 드라이 아이가 있어도 시력이 잘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레인지 오브 비전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디프렉티브 IOL이 좀 더 원거리부터 근거리까지 시력이 좀 더 넓게 나오는 것이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점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쪽 눈은 그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픽 토릭 렌즈를 이제 우세 안에 넣고요. 이제 반대쪽은 디프렉티브 IOL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디포커스 검사 결과이고요. 또 수술을 할 때는 우선 타겟은 우세 안쪽에 넣은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픽 IOL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시력을 뚜렷하게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MA보다는 약간의 하이퍼로피아 쪽에 타겟을 삼았고요. 이제 반대쪽 눈은 근거리나 중간거리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MA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근시 쪽 렌즈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유니레터럴 디포커스 커브를 보시면은 프리시전의 경우에는 이제 원거리 쪽 시력이 이제 0디옵터서부터 플러스 0.5디옵터까지 1.0 이상의 시력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디프렉티브 IOL인 파놉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거리가 좀 더 프리시전보다 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렌즈를 합쳐서 양안으로 이제 디포커스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이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플러스 0.5디옵터부터 마이너스 3디옵터까지 0.8 이상의 시력이 나오고 있고 또 거의 0디옵터의 경우에는 시력이 1.2 이상의 아주 우수한 시력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안에 디프렉티브 IOL을 넣었을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하이오드 에버레이션이나 드라이 아이가 있는 환자들 경우에는 0.8이나 0.7밖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이제 계속 침침하다고 불편하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믹스 매치를 하게 되면은 원거리도 잘 보이고 근거리도 계속 잘 볼 수가 있는 특징 때문에 훨씬 더 환자를 대하기도 편하고 환자분들도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결과를 통계를 좀 내봤는데요. 우선 페어티 T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안으로 원거리 시력을 측정을 해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프리시전이 파놉틱스보다 한 0.1 정도의 시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고
또 최대 교정 시력의 경우에도 프리시전이 원거리 시력이 한 0.8 정도에 해당되는 우수한 시력을 보였고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거리 나은 시력과 이제 원거리 최대 교정 시력을 시력 분포를 이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이제 프리시전인데요. 프리시전의 경우에는 원거리 나은 시력이 1.2와 1.5에 많이 분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최대 교정 시력의 경우에도 1.5 이상에서 거의 프리시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렌즈를 같이 이제 써보시면은 물론 환자분들이 두 가지 단점을 미리 성격에 따라서 뭐 두 가지 단점을 더 부각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렌즈를 삽입하기 전에 환자분들에게 렌즈의 장단점을 설명을 해주고 두 개의 렌즈를 각각 삽입을 했을 때 양안을 이렇게 가려서 비교해 보지 않고 양안으로 편하게 보신다면은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좋아하실 거다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외래도 조용해지고 환자분들도 만족해서 외래 수입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픽 토릭 렌즈의 경우에는 불규칙 난시와 드라이 아이, 각막 혼탁이 있어도 꽤 좋은 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증례로 보여드렸고요. 또 토릭 렌즈로서 로테이셔널 스테빌리티가 상당히 좋은 렌즈입니다. 아마 제가 사용해본 토릭 렌즈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로테이션이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실린더 로스나 또 그 리프렉티브 체인지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또 비주얼 톨러런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재수술할 가능성이 훨씬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원거리와 중간거리 시력이 기존의 디프렉티브 렌즈보다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믹스 매치로 같이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근거리 시력이 그 트리포칼 렌즈, 디프렉티브 트리포칼 렌즈보다는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은 모노비전으로 수술을 하시는 것이 더 환자 만족도에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